지금 현재 시각은 12시 18분. 탐사 작업. 고고학자들은 문헌 자료를 이용하거나 구체조사 작업을 하는 방법 이외에 어떻게 유적 위치 확인 작업에 착수하는가? 전통적으로 실시하였고 아직도 효율적인 방법은 특히 담을 두른 건물 잔적과 북미 동부지방이나 영국 남부 웨섹스 지방의 분구묘처럼 경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잔존물들을 찾아내는 길이다. 뭐라고? 잠시만. 일단 전통적인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네요. 하나는 담을 두른 건물 잔적, 혹은 두 번째는 분구묘처럼, 자, 요거 두 개처럼 경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잔존물을 찾아내는 게 전통적으로 실시했고 여전히 효율적인 방법 1이래요. 유적 위치 확인 작업. 그렇겠지. 경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잔존물 찾는 건 쉬웠을 테니까. 그러나 많은 유적들은 단지 유물들이 지표에 흩어진 정도로만 나타나며 그래서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탐사 작업이라 부를 만한 한층 철저한 답사가 필요하다. 더구나라는 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더구나 고고학자들이 근년 들어 옛 인간의 경관 이용을 충실히 복원하는 데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극소수 유물들이 산포되어 있어서 유적이라 이름 붙일 수 없을 정도라 하더라도 중요 활동이 벌어졌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근년 들어서? 유적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너무 산포된 극소수 유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학자들은 이 유적 역외 지구 혹은 비유적 지구들의 위치를 반드시 찾아내어 기록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신중한 표본 추출 절차를 비롯한 체계적 지표조사 작업을 벌여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비유적 지구 괄호 열고 즉 유물의 밀도가 낮은 지구들. 오케이. 신중한 표본 추출 절차 및 체계적 지표조사 작업이 필요하대요. 이런 접근 방식은 아프리카 많은 지역들처럼 이동성 생활을 영위한 사람들이 고고학적 기록을 드문드문하게만 남긴 지역들에서 특히 유용하다. 그러면 프리히스토리 그거 찾아내는데 좋겠다. 그치. 자, 탐사 작업은 지방 단위 연구의 발달이라는 또 다른 커다란 이유 때문에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고고학자들은 페루 비루 계곡에서의 고든 윌리나 멕시코 분지에서의 티 샌더스 같은 선구적 연구자들 덕택에 취락 분포 정형, 즉, 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오면 뒤에 즉, 예컨대 이런 식으로 자꾸 풀어주시거든? 너무 좋다. 취락 분포 정형, 즉, 한 지방 안의 경관에 대비한 유적들의 분포를 점점 더 깊이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구나. 이 작업이 과거 사회들을 이해하는 데서 지닌 의미는 제5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라서 여기서는 고고학 야외조사 미친 영향을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하는데 이젠 단순히 개개 유적의 위치를 찾아내 다른 유적과는 별개로 그 유적을 측량하고 발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하기가 극히 어렵게 되었다. 한 지방 전체를 일정한 계획 속에 탐사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맞아. 나 이거 에세이에 그래서 적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이트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관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표조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야외조사의 단순한 예비적 단계, 즉 발굴에 적합한 유적들을 찾는 일로부터 한층 독립적인 조사 분야, 즉 발굴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는 아주 다른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독자 연구 영역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잠시만, 지표조사 성격이 바뀌었대. 예비적 단계에서
독자 연구 영역으로 성격이 바뀌었대요. 잠시만. 일단은 더 진도를 빼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 줄을 긋고 해보자. 전통적이었는데 여전히 효율적인 게 뭐라고? 근데 효율적인 게 경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정도를 찾아내는 길. 그래서 유적역 외 비유적 지구의 중요성, 신중한 표본 추출 절차 필요하고 체계적인 지표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 지방 단위 연구가 중요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한 지방 전체를 일정한 계획 속에 탐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는 뜻이랑 같은 얘기. 탐사 작업. 예비적 단계에서 독자 연구 영역으로 성격이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발굴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발굴 허가를 얻을 수 없거나 시간 혹은 경비가 없어서이다. 현대 발굴은 진척 속도가 느리고 경비가 비싸게 먹히는데 반해 지표조사는 지도, 나침반, 줄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값싸고 신속하며 상대적으로 파괴를 덜 일으킨다. 그치만 고고학자들은 대개 한 지방 차원의 자료를 얻기 위해 모종의 지표조사 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데 그 목적은 흥미를 끌기는 해도 발굴로서 답을 할 수 없는 특정 질문들을 연구하는 데 있다. 뭐지? 방해 금지 모드. 이 위치를 떠날 때까지. 탐사 작업에는 광범위한 기법들이 동원되며 단지 유적들을 식별하고 지표 유물을 기록하거나 수집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때로 암석 및 점토 같은 자연 및 광물 자원을 표본 채집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진다. 오늘날의 많은 지표조사는 인간활동의 공간적 분포, 지역 간 변이, 인구의 통시적 변동, 그리고 인간, 땅, 자원 간의 상호 관계 등을 연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오케이. 지금 지표조사를 보고 있구나. 이해했어. 아, 이제 알겠다. 이 문단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단순한 예비적 단계가 아니고 독자 연구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줄을 긋고 지표조사 동그라미 지표조사 단순한 예비적 단계에서 독자 연구 영역으로 성격이 바뀌었대요. 그러면 화살표 바뀌었대.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굴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는 아주 다른 정보를 산출. 근데 어떤 정보? 자, 이제 example이 밑에 제일 밑에 나왔네. example 인간 활동의 공간적 분포, 지역 간 변이, 인구의 통치적 변동, 그리고 인간 땅 자원 간의 상호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지표조사는 단순히 그냥 유적을 찾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독자 연구 영역으로 그게 확장이 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굴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넘어서서 그 이면에 더 딥한 어떤 상호관계까지도 파악을 하는 거지. 그걸 목표로 하고 있대.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오케이. 다음 몇 시지? 11분이 지났구나. 그러면 다 읽는 건 좀 무리인데. 근데 괜찮아. 갈 때까지 가보면 되지. 탐사 작업의 실제 지방 단위 연구 관점에서 과거에 관한 질문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수집되어야 하지만 그런 작업은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치? 첫째로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자, 첫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앞으로 뭔가 전개 방식에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넘버링을 하는 게 좋겠지?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첫째. 계곡 혹은 섬 등 자연 경계로 정하는 것이 가장 손쉽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어떤 유물 양식의 범위 등 문화적 경계로 하거나 순전히 임의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럼 지표조사 대상 지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첫 번째, 1-1이겠지. 자연 경계 1-1. 그 다음에 문화적 경계가 1-2겠고 그 다음에 순전히 임의로 정한다. 이것도 럼버링을 해야 돼. 1-3. 그 다음으로 해당 지역의 변천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넘버링 2겠지. 그 다음으로 이랬으니까. 그 목적은 이전의 고고학적 조사 연구 성과 및 지방 자료들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지형 개변 작용들로 덮이거나 제거됐을 수 있는 지표 자료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그치,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예를 들어로 풀어야겠지? 예를 들어, 최근 하천 작용으로 쌓였을 뿐인 퇴적층에서 선사시대 자료를 찾는다고 해보았자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다른 요인들도 그간 지표 증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많은 지역들에서는 엄청난 동물떼나 구멍 파는 동물들이 지표 자료를 교란하는 경우가 흔하기에 고고학자들은 아주 대체적인 분포 유형 정도만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지질학자와 환경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유용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사실 독단적으로 그 연구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지질학자, 환경학자,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랑 협업을 해야 하는 직업의 사람들입니다. 변천사를 검토를 해야 된대. 근데 그 검토하는 방식이 그럼 2-1, 2가 나왔었지 아까. 첫 번째는 잠시만. 안 돼. 나 이 껍질이 너무 비켜. 너 너무 걸거쳐. 색깔을 잘못했잖아. 검은색으로 해버렸어. 자, 파란색으로 해야 돼. 그 다음 2-1이 뭐야? 이전의 고고학적 조사 연구 성과 및 지방자료 숙지. 이게 2-1이고 2-2는 각종 지형 개변 작용들 그겁니다. 그 다음 이상의 배경 정보는 지표조사의 집중 탐사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고려해야 될 다른 요소들로는 시간 및 가용 재원과 해당 지역을 실제 어느 정도로 쉽사리 다니고 기록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이 있다.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집중 탐사 범위를 정하는. 이런 유형의 조사 작업에는 식생이 별로 없는 건조 혹은 반건조 환경이 가장 적합한 반면 적도 열대우림 지역의 조사는 벌목을 하고 길을 내어 지표 조사용 방암구역을 설정할 정도의 시간과 노동력을 갖지 못한다면 강한에 따라 노출된 지대로만 국한될 것이다. 강안 어디 갔지? 물론 많은 지방들이 다양한 경관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 한 가지 지표조사 전략만으로 전역을 망라하기는 어려운 수가 많다. 그래서 한 지방을 가시도에 따라 몇 개 지대로 상층화하고 각각에 대해 적합한 기법을 고안하는 등 접근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예컨대 알아보기 쉬운 특징적 유물 혹은 토기 양식을 가진 어떤 고고학적 문화기는 다른 문화기에 비해 한층 가시적이며 이동성 수렵 채집 혹은 이목 공동체들은 농업 공동체나 도시 공동체들과는 아주 다른 흔적들을 그리고 대개 상대적으로 성긴? 잠시만. 성긴? 그리고 되게 상대적으로 성긴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뭔가 듬성듬성한 흔적을 남긴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맞아. 탐사 방식 및 자료 수습 기법을 입안할 때는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잠시만. 탐사 작업 실제에서 지표 조사 대상 지역 명확히 하고 해당 지역의 변천사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 그래서 한 지방을 가시도에 따라 몇 개 지대로 성층화하고 또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뭐 시간, 가용 재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그럼 이게 마지막 넘버링 3번이겠다.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방안, 강안 하고 끝내면 되겠다. 뭐야. 방안 한자가 방이 방자예요. 일단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네모진 얼굴? 네모진 얼굴도 방안이라는구나. 어? 찾았다. 응? 아, 눈 안자였어. 본뜰방의 눈 안자? 모눈의 전 용어? 아, 예전 용어. 모눈 종이가 옛날에 방안이라고 했구나. 내려와. 방안. 이거 수학 용어래요. 모눈의 전 용어. 이게 그래서 뭐냐 하면 강안은 근데 강안은 굳이 안 봐도 이 한자가 그냥 강 주변이라는 뜻일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뜻은 찾아봐야지. 언덕안자구나. 그러니까 난 안이 궁금했거든. 강강자의 언덕안자. 강물에 있다은 forever 있다은 가장자리의 땅. 가장자리의 땅. 강물에 있다은 가장자리의 땅. 강안. 강강자의 언덕안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냅시다. 젤리. 그러면 오늘 했는 부분을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탐사 작업에 있어서 옛날에도 실시했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도 실시했고 여전히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경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잔존물을 찾아내는 건데 요즘 근데 이제 그러면 현대적으로 바뀐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바로 이제는 유적 역외 그리고 비유적 지구까지도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한 표본 추출 절차랑 체계적 지표조사 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한 지방 전체를 일정한 계획 속에 탐사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지방 단위 연구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표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옛날에는 단순한 예비적인 단계에 그쳤지만 이제는 독자 연구 영역으로 성격이 바뀌어서 발굴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는 아주 다른 정보를 산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 활동의 공간적 분포, 지역 간 변이, 그리고 인구의 통시적 변동, 인간 땅 자원 간의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일단 첫 번째, 지표 조사 대상 지역을 명확하게 해야 해요. 그거는 자연 경계를 할 때도 있고 문화적 경계를 할 때도 있고 임의로 정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변천사를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예전의 고고학적 조사 연구 성과나 지방 자료를 숙지하는 거 혹은 각종 지형 개변 작용들을 고려하는 거를 포함하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 이런 것도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지방을 가시도에 따라 몇 개 지대로 성층화해서 나눠가지고 각각에 맞는 기법을 해서 접근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합니다. 방안, 모눈의 전 용어, 강안, 강물에 잇닿은 가장자리 땅, 언덕 안자.